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결혼이란 건 무엇일까요? 서로가 가장 솔직해야 하는 사이가 아닌가요?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기쁜 일도 아픈 일도 함께 나누기로 한 사이가 그게 부부 사이가 아닌가요? 그런데요. 세상엔 그런 약속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애써 감추고 그 책임을 아무 잘못도 없는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를 기만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축하가 아니라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무려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땐 아이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막연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1년, 2년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제가 별다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과도 대체로 잘 지낸 편이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내심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임신을 늦추는 줄 알더라고요. 저의 친정엄마는 나이가 있으니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처음엔 걱정하실까 봐서 생기지 않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제가 임신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권유했어요. 남자들에게 원인이 되는 불임도 상당하니까 다음에 올 때에는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더니 펄쩍 뛰었어요. 내가 미쳤어? 난 그런 곳엔 안 가. 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우리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언젠간 되겠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나는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임신을 하지 못해 안달이나 있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마음을 차분히 가져. 남편의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갖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발벗고 나섰어요. 용하단 한의원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한약도 지어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자 그러셨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힘들어질 텐데 나랑 한번 병원에 가보자.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베란 일엔 일처럼 관계를 가져야 했어요. 로맨스는커녕 달력에 하트 표기를 해가며 노력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지어주신 임신에 좋다는 한약은 물론이고 좋다는 음식도 잘 먹어서 살도 푸짐하게 찌고 말았지만 다이어트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안 되자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산부인과에 저와 함께 가는 일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느냐 기겁을 했습니다. 핑계도 가지가지 했어요. 제가 화도 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으니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네가 임신을 못한 걸 가지고 왜 나를 괴롭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니?
임신이 안 되니까 인공수정이라도 해봐야지. 자긴 어쩜 그렇게 태평이야? 어머니가 고모님들한테 내가 임신을 못해서 하자가 많은 며느리라고 한 말 못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한 말 갖고 두고두고 새겨들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 좀 괴롭히지 마. 알았어? 어른들이 한 말을 그냥 흘려보내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다 마음속에 가둬두고 되씹어? 그래서 보다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당신한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병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자 뜨끔했는지 그랬어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럼 왜 한 번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받아? 남자 불임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정상이랬어. 그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검사를 받아보나마나 자기한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진만 간단히 받아보자고 해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며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했어요. 참 원망스럽고 얄밉더군요. 그런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한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시 고모님들은 나를 볼 때마다 왜 아직도 아이를 낳지 않냐고 제게만 난리셨어요. 요새는 병원에 가면 기술도 좋아서 웬만하면 다 낳는다고 하던데 왜 아직도 애가 없어? 혹시 애 안 낳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여? 남편의 고모는 두 분이 계셨는데 시댁이 큰 집이라서 집안 행사 때마다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유달리 친척분들 중에서도 시고모님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고모님들의 말에 예민한 편이셨어요. 며느리네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임신 소식이 없다고 하자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시고모들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왜 아직도 애가 없어? 아직 안 생기네요. 병원에 가본 거야? 네. 병원에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고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도 애 같아요. 남들 다 낳는다는 애를 왜 내 며느리는 못 낳는 건지. 그 말에 시고모들이 그러더군요. 요새는 불임이 많아요.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 불임도 많다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팔짝 뛰며 그러셨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 춘삼이는 정상이에요. 그러자 큰 시고모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검사를 하나마나해요. 사실은 전에 어떤 여자애를 사귀었다가 그 애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할 뻔했잖아요. 그 말에 놀라서 시고모들이 시어머니 앞에 다가앉으며 계속해서 물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도 유산이 되는 바람에 그 여자애랑 헤어지라고 했죠. 그땐 우리 춘삼이가 아직 어릴 때라서요. 그랬구먼. 시어머니는 남편이 불임의 원인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시고모가 와서 내게 해주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내게 전해주는 시고모님들도 문제이지만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연휴라서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서재방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남편의 오래된 책들과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써왔던 책상 서랍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었는데 그 서랍 정리를 하다가 문득 꼼꼼히 묶여있는 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가입한 오래된 보험 상품들과 남편의 건강진단서 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니 남편의 일기장 겸용인 조그만 수첩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펼쳐보다가 어느 한 페이지가 열리더군요. 거기에는 비뇨기과 진단서와 함께 남편의 일기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대로 무심코 읽게 되었는데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은 참 우울한 날이다. 아버지랑 함께 비뇨기과에 가서 전에 추돌사고 여파로 인해 치료 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내가 앞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단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는 의사의 말에 놀라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신다. 무정자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무정자증은 아마도 일시적일 거라며 좋아질 거라고 하셨다. 그 일기장 속에는 오래된 진료지와 함께 끼워져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바로 그걸 들고서 남편에게 가서 캐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했어요. 왜 남의 물건 함부로 만져? 대답해봐.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알면서도 나를 속인 거야? 내가 그토록 힘들었을 때도 모른 채 했잖아. 어머니도 내 탓을 하면서 임신도 못한 하자 있는 며느리란 말씀도 하신 거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나를 기만해도 되는 거야? 그때서야 남편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고 후유증 때문에 잠깐 그러다 말겠지 싶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내일 함께 병원부터 가자. 그렇게 해서 남편을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공수정도 3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복부에 주사 넣어야 했고 배가 붓고 살은 빠지고 멍이 들고 감정 기복은 심해지고 남편은 주사 놓는 걸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어요. 시험관 시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난자 채취였는데요. 마취하고 질을 통해 난자를 뽑아냈는데 끝나고 나면 복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울고 토하고 혼자 병원 침대에서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아 이식이었어요.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서 자궁에 넣는 작업이죠. 이식하고 나면 2주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조심 또 조심. 숨 쉬는 것도 아기한테 해댈까 봐 무서웠어요. 그 2주 동안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엔 됐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매번 마음 조아리곤 했습니다. 결과 문자 올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임신 테스트기 확인하고 병원 전화 벨소리에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첫 시도는 실패, 두 번째 시도도 실패, 세 번째 시도 땐 착상은 됐는데 6주 만에 자연유산이 돼버렸어요. 화장실에서 피가 보이던 날 저는 변기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난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란 각오로 4번째 시험관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담당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렵겠네요. 차선책을 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를 하신다면요.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마지막 시도에서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아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의 시간 동안 시댁은 한 번도 진심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 임신 소식을 시댁 식구들이 누구보다 더 기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싸늘하더라고요. 모두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친척분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가 몸이 약해서 임신이 안 된다는 둥, 하필 재수가 없으려니까 만나도 이렇게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를 만났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곤 했었는데요. 막상 내가 임신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자 한결같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남편에게 임신이 맞냐며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상상 임신이라 됐을까 봐 그럴까요? 왜 내 말을 못 믿고 남편에게 확인까지 해야 했는지 정말 웃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저희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심의 눈초리를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건 아닌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대놓고는 못하면서도 은근히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무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를 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낳을 것인지에만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도를 지나쳤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아이를 유심히 살피더니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바람핀 거지? 어떻게 된 게 아이가 내 아들을 하나도 안 닮을 수가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에 눈만 멀끔거리다가 놀라서 다시 내게 물었어요. 너 다시 말해봐라. 뭐라고? 당연하다고 했냐? 네, 어머니.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이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 말에 놀라 자빠졌습니다. 뭐야? 그럼 이해는 또 뭐냐? 뭐긴 뭐예요. 기증받은 청자로 낳은 아들이죠. 뭐? 기증받았다고? 네. 기증받은 청자로 낳은 아들이라서 어머니 아들을 안 닮은 건 당연해요. 춘삼 씨도 동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웠네 어쨌네 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말 많은 고모님들한테 싹 다 말할 테니까요. 춘삼 씨가 무정자증이라서 기증받은 청자로 낳은 애라고 말이죠. 그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듯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저를 속일 수가 있으세요? 춘삼 씨가 무정자증인 사실도 알면서 나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은 마세요. 여기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습니다. 사기치지 마라. 춘삼이가 착해 빠져서 네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인데도 용서해준 모양인데 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뭐? 기증받은 전자라고 했냐? 깜빡 속을 뻔했네.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적어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임신을 못하는 며느리라며 난리를 치시길래 원하는 대로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불만이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사는 수밖에요. 하지만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내게 대하는 행동과 태도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게 불임의 원인을 떠안겼으면서도 내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술술 하는 집안이라 남편 말도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기증받아서 낳은 아들이라도 남편이 동의를 했으니 엄연히 남편과 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한 통속으로 나를 속여서 남편의 무정자증을 숨겨서 내게 고통을 줬던 것을 생각을 하면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무정자증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갖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위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내게 불만을 말도 못하겠습니다. 네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어. 뭘 말이야? 쪽팔리게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했다고 나팔을 불고 다녀야 했냔 말이야. 나팔 안 불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바람 피웠냐고 하시길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야. 그게 어때서 그래? 그냥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끝까지 말을 했어야지. 내 자식이라고 끝까지 잡아뗐어야지. 왜 그렇게 멍청해?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지? 내가 멍청하다고? 어머니가 당신이 불임이란 사실을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냐고 하시겠어? 너나 네 집 식구들이 거짓말이 몸에 배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는 못해. 그걸로 여러 날을 싸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첫 생일이 다가왔을 때 친척들 모두를 초대를 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도 마지못해 돌잔치 장소에 왔습니다.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내 아들이 엄연히 남편의 아들로 다 소문을 냈었고 축하란 축하는 다 받아왔었거든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라서 나에게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고 나를 경멸하듯 대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손자인 것처럼 자랑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낳은 아들을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덕에 내가 축하 전화도 제법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듯한 눈빛과 말끝을 흐리는 묘한 분위기는 제가 치를 떨게 했습니다. 저를 여전히 바람 피워서 밖에서 씨받아 낳은 불경스러운 며느리쯤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끝까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죠. 자신들이 내게 한 짓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것은 내 아들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받는 수모는 감당할 수가 있어도 내 자식이 받는 그런 대접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들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미신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내 아들의 돌잔치에 시고모님들 포함해서 직접분들과 여러분이 행사장에 오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내 아들을 진심으로 이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도 어쩜 그렇게 리얼하게 잘하던지 꼴불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돌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에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남편을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내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 말에 남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왜 그래? 남편이 내가 하는 말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그런 남편에게 모두가 다 듣게 말했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봐요. 왜 나를 속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뜬금없는 말에 혹시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쫑긋 귀를 세우고 경청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이 황당해하는 눈초리로 식은땀을 흘리는 듯 하더군요. 내가 임신을 못해서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랬어요? 다들 돌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복사해온 사본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정자증이었던 사실을 왜 숨겼냐고 묻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알고 계셨죠? 자, 이게 증거예요. 이건 내가 춘삼 씨와 결혼하기도 전에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은 진단서예요. 제가 여러 장을 복사해 왔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말에 남편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친척분들은 뭔 말이냐며 내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무정자증이 무엇이요? 그게 그러니까 춘삼이는 아예 애를 못 낳는 팔자라 이 말이요? 그게 뭔 말이요? 춘삼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불임인 줄 알고 병원에 다니면서 그 마음고생을 다할 때도 남편이 저를 속였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버님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아버님과 함께 와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샛노래졌습니다. 친척분들이 뭐라 하자 아니라고 하면서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시대 식구들을 향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닌 건 맞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에 실망하고 기증받은 정자로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바람이 나서 밖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아들의 불임을 알면서 저를 속이고 저를 구박하셨어요? 제가 막상 임신을 하니까 계속해서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라고 몰아가셨는데 남편이 불임인 줄 아셨으니까 그러셨겠죠?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분들이 진짜냐며 시어머니한테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친척분들한테 했던 시댁 식구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렸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몰랐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거기에다가 아들이 불임이라서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폭로를 해버리자 창피했는지 기절초풍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엄만하고 둘이 뭉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당신은 왜 내가 바람피워 나온 아들이라고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불임의 원인이 당신이었으면서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도 지켜만 보거나 오로지 불임의 원인이 내 탓이냐 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저는 춘삼 씨가 내 아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내 아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춘삼 씨의 친자로 되어 있으니 양육비와 위자료는 충분히 받아내야겠어요. 남편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참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의 아빠 자격은 당연히 없었고 나의 남편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내 아들의 양육비를 내놓지 않으려고 용을 쓰려다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친척분들과 지인들 앞에서 우세란 우세는 다 사버린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핏줄반인데 양육비가 웬 말이냐며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함께 동의하에 낳은 자식인데 법적으로는 자식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제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제 아들과 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전 여전히 그 아이가 제 인생 최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본인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